그 해에 여름이 지나갈 무렵 병금이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군에 간 핵교 오빠로부터 처음으로 편지가 왔다며 들고 온 것이다. 아버지가 마루에 걸터앉아 편지를 대신 읽어주었다. 병금이 엄마는 조마조마하며 숨죽이고 서서 들었다. 군대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야 병금이 엄마는 웃었다. 퍼렇게 떨던 입술 사이로 하얀 이가 가지런히 보였다. 느린 손으로 편지를 접어치마에 2번 문지르고 갸이가 뭐구 자려유. 아버지는 병금이 편지는 안 오냐고 물었다. 대부님, 갸는 핀지 안 해유. 다른 애들도 물른대유. 아버지는 허허. 눈이 정지된다. 병금이 엄마의 얼굴은 밀기울로 찐 빵같이 툭툭 터진 듯 퍼석했다. 소식이 없는 딸 자식은 그저 힘에 부치는 존재일 뿐이다. 병금이가 동네에 다시 나타난 것은 그 후로 한참이 지나서였다. 밭에 갔다 올 때 병금이네 집 대문이 조금 열려 있어 힐끔 들여다보았더니 병금이가 노란 원피스를 입고 부엌 중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다. 매미 날개와 비슷했다. 허리선에서 다트를 깊게 넣고 쫙 퍼진 치마로 불쑥 튀어나온 엉덩이를 덮었다. 그 위로 긴 머리가 갈래가 져 있다. 그런데 왜 나는 비가 오는 날 호박 이파리를 따서 머리에 살짝 올려놓으면 비를 조금은 피했던 일이 떠올랐을까? 어쨌든 우리와는 완전히 갈라진 것은 분명하다. 병금이는 어딘가 다급한 기색이다. 병금이 어머니는 그런 병금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급히 아궁이에 밀대집을 떼어 불을 지핀다. 국수를 삶는 모양이다. 바람이 역으로 불어 부엌에 매운 연기가 가득 들어찼다. 경수기에 따르면 병금이는 이유도 없이 밥을 못 먹는다고 했다. 편지 붙이고 남은 밥알이 하나만 입속으로 들어가도 뱉어내야 한다고. 밀 것만 먹는다 했다. 우리는 미국 사람도 아니면서 밀 것만 먹는 병금이가 곧 죽을 거라 생각하고 크게 걱정했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어찌하면 밥을 먹을 수 없을까, 흉물을 떠는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웠다. 병금이가 어서 미국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병금이는 그 후로도 여러 번 집에 찾아와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졸랐지만 병금이 엄마는 돈을 주지 못했다. 애써 삶아온 국수를 먹지도 않고 간신히 차비만 받아가지고 그 발로 간이역으로 갔다. 어느덧 긴 장마가 끝이 나고 마당에는 고추 잠자리가 날아다녔다. 아이들은 잠자리를 잡느라 대빗자루를 공중에 후려친다. 그리고는 이따금 땅에 엎드려 얼굴을 바짝 대고 살며시 파르르 떠는 은빛 날개를 꺼내들어 보인다. 떼국물이 흐르는 아이의 눈도 은빛이다. 이러다가 느닷없이 돌에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빡빡머리에 누런 난닝구를 펄럭이며 굴렁쇠를 돌리며 내달리는 선수에게 아이들은 멈칫기를 내어준다. 굴렁쇠는 대개 윗마을에서 아랫마을로 내달린다 그러므로 속도가 되게 빠르다. 바퀴를 돌리는 이 아이는 미래의 선두가 될 것을 확신한다. 아이들은 바퀴를 돌리는 아이를 젖먹던 힘을 다해 뒤를 따라 내달린다. 니엇하게 해는 저물어가고 개울가 석축이 먼저 그림자에 젖었다. 밭둑에 심어진 호박덩쿨은 개울가로 뻗어 내려 사이사이에 오렌지색 꽃을 피워냈다. 그리고 널쩍한 잎새를 펴서 튕겨오는 물방울을 받아 굴리는 연습을 한다. 글러브를 끼고 착착공을 받아내는 야구 선수 같아 재미있어 보인다. 여기에 호박벌들은 등을 바짝 오므리고 뒷발로 더듬어 꽃 속을 뒤져 꿀을 훔쳐내는데 대려 꽃은 시원한지 살랑하게 흔든다. 엄마는 마루에서 수제비 반죽을 한다. 토방에는 밀가루가 날리고 마당에 걸은 가니 아궁에는 밀대집 타는 소리가 흥겹다.
종일 실컷 풀을 뜯어먹어 배가 빵빵해진 황소 한 마리가 주인의 손을 잡고 걷다가 아이들을 발견하자 갑자기 위협적인 자세로 달려온다. 아이들이 기겁을 하고 달아난다. 황소는 잠시 속도를 줄이고는 머리를 땅에 한 번 꼬나박고 끄덕이며 육중한 힘을 과시한다. 윗말 사는 봉순이의 엄마가 2시간이나 걸어가 잡아온 황바리 개를 간장에 담았다며 대모님 드시라고 가지고 왔다. 할머니는 어렵게 잡았는 뒤 웬걸 하며 좋아하셨다. 양재기 가득 담긴 붉은 외발개는 정말 맛있어 그날 밤 나는 구럭을 메고 개를 잡으러 떠나는 꿈을 꾸었다. 불타던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니 노을이 기름띠를 만들며 흩어진다. 낮에 내리쬐는 햇빛 아래 모두가 일을 하느라 지쳐 느리게 흐르던 시간들이 시원한 저녁이 되자 꿈으로 응축된다. 수심에 찬 마을 사람들이 1명, 2명 고개를 숙이고 곡식자루와 정종 병에 담긴 막걸리를 들고 병금인의 집 쪽으로 올라간다. 길에서 놀던 아이들은 한쪽으로 비켜서며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챈다. 아무 알림도 없이 갑자기 병금이 아버지가 죽었다. 군대 간 핵교 오빠한테 전보를 쳤다. 그런데 병금이는 어디에 있는지 연락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마당에는 채알이 쳐졌고 화.떼불이 타오르며 불티가 꽃처럼 펴졌다 떨어진다. 근처에 사는 시집간 딸들과 사위들이 왔다. 동네 사람들도 일손을 도우며 눈이 빠지게 아들을 기다렸다. 강원도에 있던 핵교 오빠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도착했다. 가라앉았던 초상집이 다시 술렁거리며 곡소리가 울려 퍼졌다. 깔 주름이 잡힌 군복을 입은 핵교 오빠는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감싸고 어찌할 바 몰라하며 절규했다. 집안 어른들은 핵교 오빠가 울도록 한참을 기다렸다 초가을로 접어들은 밤 기온은 제법 서늘했다. 화.떼불이 타오르는 마당에는 아이들이 성북제 떡을 받아 먹기 위해 이리저리 빙빙 돌며 뭉쳐있다 동네 파리와 모기도 잔치난 줄 알고 새카맣게 몰려들었다. 아저씨들은 조금만 기다리라며 물고기를 몰듯 아이들을 물리쳤다. 한참 후 대광주리를 맨 아저씨가 붉은 팥이 뿌려진 허연 맷살떡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다. 여기저기 손을 뻗은 아이들의 손에는 꽃이 폈다. 그리고 울음소리도 그쳤다. 다음 날 각시 동부가 보라색 꽃을 피워 속꼬투리가 이제 한참 맺혀있는 떼기밭을 잡아 산소를 썼다. 장례는 차질 없이 치루어졌다. 사무가 끝나자 시집간 언니들은 집에 남았고 핵교 오빠는 기차를 타고 부대로 돌아갔다. 안개 낀 새벽은 베일에 쌓인 것 같다. 우뚝 솟은 포플러 나무 이파리가 팔랑거리며 위치를 알린다. 닭들은 두엄 무더기를 파헤치며 먹을 것을 찾아본다. 이슬에 푹신 젖은 두엄. 에서 구수한 향기가 올라온다. 부지런한 을순 아버지가 식전에 깔을 베러 갔다가 이제 막 사무제가 끝난 새 무덤 앞에서 엎드려 죽은 핵교 오빠를 발견했다. 주변에 빈 농약병 하나가 있었다. 유서는 없었다. 동네는 순식간에 뒤집어졌다. 무덤 앞에 엎어져 죽은 핵교 오빠 위로 하얀 이불 호청이 덮어지고 그 위에 새로 짠 밀대방석이 한 번 더 덮였다. 사람들은 부대에 전보를 쳤다. 오후가 되어서야 부대에서 군인들이 왔다. 군인 서너든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무엇인가 생각해내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자기 턱을 훑어내리기도 했다. 또 어떤 이는 최초로 발견한 을순 아버지의 말을 하며 손바닥만한 공책에 적기도 했다. 집안 아저씨들은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반대로 따져 묻기도 했다. 바로 옆으로는 다른 집안의 종중 무덤이 있다. 무덤 사이에 소나무 위에서 시커먼 새가 내려다보고 먼 하늘에도 검은 새가 날아다닌다. 안개 속으로 부슬부슬 비가 내려 병금 아버지 새 무덤 앞에 펄건 지늘기 지시개졌다.
군인들은 빤들하게 닦은 워커를 버리지 않으려는 듯 뒤축을 먼저 디디며 신중히 걸음을 옮겨 다닌다. 아이들은 무덤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조사하는 군인들과 어른들, 밀대방석에 덮인 시체를 하루 종일 구경했다. 지루해지면 집에 갔다가 물 한 바가지를 마시고 다시 와 새롭게 구경한다. 그날 늦게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부대에서는 이렇다 할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야영시키기로 결정돼 몇 명의 장정들이 횃불을 밝히고 막걸리를 먹어가며 밤샘을 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군인들이 매장 허락서를 가지고 왔다. 자리가 좁은 관계로 할 수 없이 아들은 아버지 무덤 바로 앞에 아들의 묘가 쓰여졌다. 새 무덤에는 무성하게 풀이 자라 어떤 것이 아버지고 어떤 것이 아들인지 알기 어려웠다. 이곳을 지날 때면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뒤에 것이 아버지고 앞에 것이 아들 묘이다. 또는 아니다. 자식 묘를 어찌 앞에 썼겠느냐. 뒤가 아들이다 하면서 다들 안타까워 혀를 찼다.